자, 이제 음악 이론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막내예요, 소프라노 중에? 둘이? 둘이? 물어볼게요. 운동 시합을 하는데,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겨요? 프로가 이기죠. 아마추어는 왜 져요? 추워서 져. 아재 개그. 응? 추워서 진다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이 음악 이론 그러면 머리 아파. 학교 다닐 때 아주 좋지 못했던 추억들. 뭐 삼화음 이렇고 장삼도 단삼도 조음김 조바꿈 막 이런 거 머리 아파. 근데 그게 사실은 음악 선생님들이 죄가 많아요.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본인이 이해를 잘 못 시켜서 외우도록 했거든요. 음악은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닌데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이론을 몰라. 심지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음악을 배워놓고도 악보를 못 봐.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 이론을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음악 이론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찬양대가 악보를 못 봐요. 찬양대가 악보를 못 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경을 못 읽어.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듣고 따라하고 말죠. 그죠? 그러니까 찬양대를 몇 년 해도 이거 해봐요. 그럼 난 몰라요. 그래. 불러주면, 그래, 알아요. 가사 빼버리고 이거 불러보라면 못 불러.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은 못 해요. 그래서 음악 이론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음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는 건 몇 개 안 돼. 외우는 건 간단한 것만 외울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것은 이해만 하시면 돼. 기초 음악 이론. 보세요. 음악의 정의. 음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이다. 음이 재료가 돼요. 재료 좋은 재료 써야 되죠. 그죠? 그런데 재료가 좋다고 맛이 좋은 건 아니야. 재료 좋은 거 따로 있고 맛 좋은 거 따로 있어요. 좋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발성을 해요. 고운 목소리, 예쁜 소리를 내는 방법이에요. 발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료는 안 좋아도 자기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잘하면 노래 잘한다 그래. 목소리 좋다 하고 노래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때로는 가수들 목소리 정말 안 좋아. 허스키하고 안 좋은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은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재료가 된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보면은 음악의 3요소, 리듬, 가락, 화성 이렇게 돼 있는데 리듬하고 박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점점 어려운 거 물어보네. 리듬하고 박자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나는 박치야. 응? 박자는 정해진 거고. 비슷했어요. 비슷했어. 뭐가 자꾸 이러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몇 박자예요? 몇 박자? 3박자, 4박자, 2박자, 몇 박자? 3박자. 어떻게 알았어요? 난 박수만 계속 쳤는데. 예? 그래요. 센 박과 여린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생겨. 3박자. 4분의 3박자인지 8분의 3박자인지 몇 박자인지 모르지, 몇 분 음표가 들어가서 되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3박자예요.
그 박자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는 하나, 둘, 셋. 이건 리듬이에요. 박자 안에서 음의 길이를 조정하는 걸 리듬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서양 음악하고 우리나라 음악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노래 부를 때 이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전라도, 경상도, 우리가 하는 음악은 서양 음악이에요. 그래서 서양 발성을 하잖아요. 서양 음악의 공통점은 뭐냐? 여리게 시작해서 세졌다가 여리게 끝나요. 나는 숲으로 거진 정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이렇게 돼. 그런데 전라도, 경상도 초성이 강세야. 악센트가 여기 들어가요. 차라 뭐라 씹으러 쌌노 먹고. 그죠? 초성이 강세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이 다 빠져버려. 그래서 길게 못해. 절대 그러면. 기억하세요. 기억해. 강박, 여름박이 있다고. 예를 들면 4분의 3박자다. 4분의 3박자다. 강약, 약, 강약, 약. 피아노에서도 강약약이 있고 포르테스도 강약약이 있는데, 그런다고 여기에서 나는 숲으로 거지 이렇게는 안 부른다고. 그죠? 전반적으로 열어서 커지는 가운데서 강박을 죽이는 주되, 이 흐름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부르는, 대표적인 잘못 부르는 게 있어. 은혜 찬송 한번 볼까요? 은혜 찬송 124장. 은혜 찬송 124장. 같이 불러봐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둘, 시작. 됐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4분의 4박자죠?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제 귀에는 지금 어떻게 불렀냐면은, 내게 있는 향유 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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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어. 왜? 음이 높으니까. 음 높으면 세게 부르는 거예요? 음이 높으면 음을 높게 부르는 거예요. 세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세게 불러요?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 응?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돼서 그런 거야.
내게 있는 향유 이래야 되는데 내게 있는 이렇게 불렀어요. 땡. 잘못됐습니다. 왜? 음악의 원래의 법칙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네? 그럼 안 돼요. 네, 불법을 자행하지 마세요. 그 다음 리듬, 가락은 멜로디예요. 멜로디. 그리고 화성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었죠. 음악의 3요소 리듬, 가락, 화성. 화성하고 화음하고는 어떻게 다르나? 그것도 모르겠네. 화성, 화음. 화음, 음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화음 그래요. 화음. 예를 들면 멜로디가 이런 멜로디요. 멜로디. 미만 계속 치고 있죠? 멜로디만 있으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화음을 넣었어요. 아까보다는 낫지만 재미없어. 바꿔볼게요. 멜로디는 똑같죠. 그런데 화음을 바꾸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응? 러브 미 텐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미는 계속 나오는데 화음이 바뀌니까 멋져지잖아요. 그걸 화성이라 그래요. 화음이 진행 발전되는 걸. 화성.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은 화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음계가 오음 음계거든요. 중, 임, 무, 황, 태.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분들은 궁상각치우로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중국 우조 음계고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 거고, 우리나라는 중, 임, 무, 황, 태인데 특히나 남도 계면조 같은 경우는 음 3개를 사용해요. 미, 라, 시, 라도미 3개 써. 미가 나오면 무조건 떨어. 미, 조금 떠는 게 미가 아니고 미 이렇게 떨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미, 라는 떨면 안 돼. 라, 시작. 라, 시는 무조건 한번 꺾어요. 시, 시작. 시. 그래서 노래가 돼. 미, 라, 시, 라 이렇게. 그래서 미라 미라라 미라 미라라 라라라 시시라 이렇게 나가거든. 응? 남원 산성 그러잖아요. 왜 화음을 못 만드냐면 미가 떨어버리니까. 미 이러니까 화음을 만들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나라의 음식이나 지형이나 음악이나 말이나 모든 것은 다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경상도는 산이 많아. 그래서 산에서 물이 내려가도 빨리 내려가요. 그죠? 템포가 빨라. 그래서 민요들도. 저기 전라남도는 평야지대야. 물이 가도 천천히 가요. 그래서 똑같은 아리랑도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이 아라리가 났네. 이것도요. 처음부터 아리 아리랑 안 그래요. 처음엔 더 늦어. 훨씬 늦어요. 경상도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막 그러잖아요. 템포가 엄청 빠르고 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남도 민요는 아리 아리랑 쓰리 안 올라가. 다 연관이 있어. 우리가 하는 이 동양화는요. 선으로 됐어요. 면의 색을 다 안 칠해. 여백의 미라고 다 안 칠해요. 그냥 비어나. 거기는 관객들이 상상을 해. 우리나라 장단 가운데 타령이 있어요. 타령. 타령이 어떻게 되냐면 덩, 기덕, 덕, 궁, 기덕, 덕. 이게 한 박자야. 덩, 기덕, 덕, 궁, 기덕, 덕. 이게 한 박자라고. 서양에서 한 박자는 심장 뛰는 게 한 박자. 동양에서 한 박자는 숨 한 번 쉬는 게 한 박자. 그런데 이게 덩, 기덕, 덕, 궁, 기덕, 덕. 가운데 숨은 박자가 엄청 많죠. 그죠? 덩, 기덕, 덕, 궁, 기덕, 덕. 그러니까 라베르 볼레로 알아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란 볼레로 박자 단 다다다단 다다다단 단 다다다단 다다다다다다다단 다다다단 다다. 이 리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줘. 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화는 색이 안 칠해진 부분이 있으면 미완성이에요. 다 칠해야 돼. 음악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것들은 화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선으로 돼 있어. 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서양 음악은 일도 화음 수직으로 계산해요. 수직으로. 이거는 수평으로 나가고. 그래서 화음을 만들어야만 음악이 돼요. 그래서 화성이 들어가야 음악을 3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화성 없는 우리나라 음악은 음악이 아니야. 음악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건 뭐냐? 서양 음악을 말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서양 음악 배웁니다. 그러니까 발성도 서양식으로, 말하는 것도 서양식으로 하셔야 돼요. 하기야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 일본 가고 미국 가도 다 영어 일본어도 다 사투리로 하더라고. 와요 고자이마스. 아유 참. 소리의 종류에는 고른 음과 시끄러운 음이 있는데, 고른 음이라는 것은 음 높이가 일정한 거예요. 주파수가 있어서 일정한 거. 시끄러운 음은 뭐 그릇 깨지는 거라든지, 그래서 주파수가 없는, 높이가 없는 것들. 소리의 성질, 길이. 떨리는 게 계속 떨면 길이가 길어지겠죠? 높낮이. 빨리 떨면 높아지고 천천히 떨면 음이 낮아지고 그래요. 샘여림. 폭이 크게 떨면 센 소리고 조그맣게 떨면 여린 소리고. 여기서 이제 음색을 좀 보셔야 돼요. 음색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음색은 톤 칼라. 집에 전화 있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누가 전화 받아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왜? 음색 때문에. 음색은 왜 달라질까? 두 가지 요인이야.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구조.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놓으면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재료가 다 똑같아. 그죠? 특수 합금으로 만든 사람 있어요. 뭐 이빨 임플란트하고 뭐 이래서. 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소리가 다를까? 왜 소리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서. 그럼 소프라노 목소리를 음색을 하나로 통일하려면 뭐를 하면 되겠어요? 입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런데 절대 입 모양 똑같이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대가 들여도요, 입 모양이 달라지면은 절대 소리가 하나로 안 됩니다. 소프라노는 한 목소리가 나고 엘토는 한 목소리가 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연습할 때 손거울을 가지고 자기 입을 봐야 돼요. 내가 입 모양이 어떤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따라서, 잘 보고, 옆이가 길어요? 위아래가 더 길어요? 그리고 옆 사람 서로 봐봐. 그렇게 보면은 내 입 모양을 절대 몰라. 그러니까 손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 맞춰보세요. 그럼 옆 사람 보고 자기 입은 안 봐. 맞출 수가 있나? 손거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연습할 때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세요. 자기가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음색을 통일시켜라. 음색을 어떻게?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라. 아셨죠? 저것만 잘 따라해도 소리 금방 달라져요. 음지름과 개이름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막 넘어가고 보표 이렇게 된 걸 보표라 그래요. 보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개이름 읽는 법. 이건 외우세요. 뭘 외워야 되냐? 올림표, 이거 샵이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 샵 붙은 자리는 시, 맨 마지막 플랫 붙은 자리는 파. 그것만 외우세요. 샵은 시, 플랫은 파. 이건 적어놔야 돼. 어디에? 찬송가 책에다 적어놓으세요. 지금 얼른 적으세요. 찬송가에. 올림표는 시, 내림표는 파. 지금 하는 것은 이동계명창이에요. 이동도법인데 악기하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음정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올림표 붙은 자리 개이름 시라 그랬죠? 다른 거 다 안 적어야 된다니까. 샵, 화살표 시, 플랫, 화살표 파 그것만 적으세요. 자, 적는 거 그만 이제. 적는 거 그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 자, 이거는 도죠. 여기는 미고, 그죠? 여기서는 도가 어딜까? 여기 붙어 있는 자리가 개이름으로 시예요. 그러니까 이 위가 도가 되죠. 이 위. 이제 이 위, 뭐 쏠 자리 그러면 안 되겠어. 보표 읽는 법. 첫째 줄. 따라해 보세요. 첫째 줄. 첫째 간. 사이 간자를 쓴 거예요. 둘째 줄. 둘째 간. 셋째 줄. 여기는 위 첫째 간. 그리고 여기다 줄 하나 끊고 이렇게 그리면은 위 첫째 줄. 여기는 아래 첫째 간.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래 첫째 줄. 이걸 덧줄 덧간이라 그래요. 오손을 보표라고 하고 보표. 자, 여기서는 이 다섯째 줄 자리가 개이름 뭐예요? 그러면은 도는 위 첫째 간. 옥타브 아래로 내려가면은 둘째 줄이 도가 되겠죠.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여기가 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음이름이 사니까 사장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계름 뭐가 된다고요? 시. 도는 넷째 줄이죠? 넷째 줄. 자, 여기는 도 자리가 어딜까요? 아, 마지막에 시라 그랬잖아요. 바로 위에가 여기지. 뭐예요? 왜? 위 첫째 줄이 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무조건 올림표에 있으면 그 다음 위치가 무조건 도야. 이거 유치원생 가르쳐도 금방 아는데. 그죠? 네, 무조건 그 다음 게 무조건 도예요, 도. 그럼 개 이름 읽을 때는 그 도부터 해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올림표는 그렇고 내림표 붙은 자리가 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가 되는 거예요. 셋째 줄이 파, 미, 레, 도. 첫째 간 자리가 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림표는 더 쉽게 찾는 법이 있는데 마지막 것은 파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끝에서 두 번째 건 무조건 도가 돼요. 파, 미, 레, 도. 그죠? 여기 세 개 붙어 있어요. 여기가 파니까 파, 솔, 라, 시, 도. 이게 도가 되고. 찬송가 펴보세요. 찬송가 뭐 하느냐 319장 319장 소프라노 첫 개음이 뭘까요? 그렇죠. 마지막 게 파라 그랬으니 그 미죠. 미, 파, 미, 레, 도, 솔, 라, 도, 도, 레, 도, 라, 솔. 그죠? 개 이름 그렇게 읽으면 돼요. 어디, 그 앞에. 318장. 바로 앞에. 첫은 개 이름 뭐죠? 미. 같이 불러봐요. 하나, 둘, 셋. 미, 레, 도, 도, 시, 도, 레, 도, 라, 라,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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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도, 레. 이거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네. 그죠? 못 따라가겠어요? 315장. 첫음 개 이름이 뭘까요? 내림표가 파니까 파 바로 위에니까 솔이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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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도, 솔, 솔, 라, 솔, 미, 레. 개 이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쉽죠? 어려워요? 통 대답이 없어. 찬송가 하나 더 해볼까요? 144장. (144장) 소프라노 개 이름 뭐예요? 미. 그죠? 엘토는 뭐예요? 도. 테너는 뭐예요? 한참 올라가야 되죠. 테너는 테너표에서 파예요. 거기 똑같이 파예요. 파부터 올라가 보세요. 솔이죠. 솔. 예, 테너는 솔이에요. 베이스는 뭘까요? 예, 베이스는 도입니다. 자, 그럼
자, 그럼 미, 도, 테너, 솔, 베이스, 도. 첫음만 해봐요. 첫음, 개 이름으로. 시작. 됐어요. 엘토 첫음 시작. 그건 솔, 도. 베이스하고 똑같아요. 도. 그죠? 미, 도, 솔, 도. 첫음 시작. 오케이. 오케이. 이때 이제 뭐가 있냐?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다. 이것은 안에 들어 있어요. 안에 있다 그래서 내성이라 그래. 이거는 밖에 있죠. 외성이에요. 내성은 외성보다 크면 안 돼. 이 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김밥 옆구리 터져서 화음이 깨져버려. 그래서 원래 베이스가 소리가 커야 되고 소프라노가 커야 돼요. 그 말은 엘토하고 테너는 소리를 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테너 소리 높거든요. 솔 그래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가성으로 내는 것처럼 팔세토라 그래요. 솔, 솔 이렇게 내야 돼요. 미, 도, 솔, 도. 첫음만 시작. 오케이. 오케이. 개명창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둘, 셋.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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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라, 파, 파. 다시 한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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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라, 파, 파. 엘토 시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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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라, 파. 그죠? 베이스 시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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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라, 파, 파. 테너 시작. 솔, 라, 솔, 파, 미, 파, 도.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오케이. 테너 소리 지금 엄청 커요. 가성처럼 불러야 된다니까. 엘토 소리 안 들리죠? 엘토 소리 들려야 돼. 자기 귀에 다른 파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확 줄이세요. 하나, 둘, 셋.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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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라, 파, 파. 오케이. 우로, 우. 하나, 둘, 셋. 아로. 지휘자는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오케이. 개 이름을 하면요, 자기 음정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안 흔들려. 화음이 돼요. 튜닝할 때 조율사가 튜닝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응? 튜닝할 때 조율을 하는 분이 어떻게 해요? A음, 라음 칩니다. 그리고 4도, 5도, 4도, 5도 튜닝을 그렇게 해요. 화음이 되면은 음정이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내 음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파트 소프라노 다른 파트 음들을 들으면서 거기다가 자기 음을 맞추면 음정이 정확해져요. 그걸 안 들으면 음정이 항상 틀려. 찬양대원들이 왜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지 못할까? 화성미를 체감을 못해요. 왜 화성미를 체감을 못하느냐? 다른 파트 음을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 들으면 따라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고래고래 자기 파트만 소리를 해. 그러니까 화음이 안 되지. 재미도 하나도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노래를 잘하려면 잘 들으면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요리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맛을 잘 봐야 돼. 요리 못하는 사람은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지금도 수저 들고 와가지고 간 좀 봐보래. 기대할 걸 기대해야죠. 음치가 왜 음치인 줄 알아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음치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벙어리가 왜 벙어리요? 못 들으니까 벙어리예요. 여기는 문제가 없어. 귀가 못 들으니까 말씀에도 있죠.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그죠? 그 말이 그 말은 아니지만, 응? 여러분들의 귀가 어떤 상태인가? 제가 피아노로 치는 거 기억하고 따라서 하세요. 시작. 안 그랬는데? 시작. 아니었는데? 시작. 이게 아니고 시작. 오, 인제 맞았어. 봐봐요. 친지 1초도 안 지나서 해보라는데 못해. 우리가 한번 맛보고 한번 냄새 먹고 한번 냄새 맡고 한번 이랬던 것들은요 평생 기억하는데 귀는 1초도 못 가요.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은 들음에서나 집중 안 하면 못 들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 제가 음을 2개 치겠습니다. 둘 중에 낮은 음을 아로 불러보세요. 시작. 낮은 음 시작. 이게 낮은 음이요. 낮은 음 시작. 오케이. 두 음 중에서 낮은 음 불러보세요. 시작. 따로 쳐주면 알겠고 같이 치면 모르겠고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래? 듣는 훈련 안 하고 부르기만 했어. 조금 어려워요. 가운데 음. 포기하지 말고 해봐요. 잘 들어봐. 요령. 동시에 치더라도 도미솔을 빨리 개이름을 아래서 도미솔 찾아내는 거예요. 도미솔 찾으면 미 음을 찾으면 되겠죠. 한번 봐봐요. 가운데 음 시작.
가운데 음 시작. 제일 낮은 음, 제일 높은 음, 가운데. 듣는 훈련이 중요하겠죠. 자기가 듣는 만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기가 왜 음정이 자꾸 틀리게 부를까? 다른 소리를 못 듣고 자기 소리를 못 들어서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래를 잘하려면은 부르는 거 많이 하지 말고 듣는 걸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노래를 잘할 수 있어. 자, 개 이름 읽는 법 이제 배웠고요. 또 어디 갔냐? 찬양의 실제. 이제 실제로 찬양하는 거, 음악 이론 그만하고 이제 찬양하는 거, 자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는 어떻게 할까?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고음이 나온다고 위를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나중에 무서워. 뭐 진짜 올라가니까요. 뭐 검정창이 없어져. 막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지 않는다. 이거 너무 중요해. 고개를 앞으로 빼거나 고개를 들어버리면 공명이 없어져요. 공명이 없어지죠? 공명이 없어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어. 교정하는 방법. 올라가세요. 벽에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옳지. 그렇게 노래를 해. 마이 시작. 시작. 마이 자꾸 점점 내려오죠. 지금 버텨도 그래요. 평상시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턱을 당긴다는 게 힘을 준다는 게 아니고 턱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게 아니고 마이 소리가 훨씬 좋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팔은 힘을 빼고 내리되 몸에서 뗀다. 몸에서 떼라는 이유가 뭐냐? 몸이 울려야 되는데 팔을 붙여놓으면은 울림이 없어지니까 노래할 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할 때 운지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찬송가가 어디 갔냐? 응? 여기 있어요? 운지법. 전부 다 찬송가, 은혜 찬송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찬송가도 없어. 이 일 끝나고? 영주가 아니라 미국에서 왔어도 찬양대 수련회 하는데 펼 때 어떻게 펴느냐?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시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팔꿈치에 딱 걸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 이렇게 안정돼 있어요. 이렇게 드세요. 옆 사람하고 높이도 맞아야 돼. 전체 일어섰. 옆 사람하고 높이도 맞추고. 그죠? 이쪽은 이쪽 끝을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붙여버리면 고개가 너무 숙어지니까요. 턱은 당긴 상태에서 악보를 보는데 이게 너무 낮아지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악보만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악보만. 그래도 제가 움직이는 게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만약에 그게 안 보인다면 책을 조금 더 올려야 돼. 이렇게. 예, 보이죠?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도 지휘자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간접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붙이지 말 것. 지금도 붙어 있는 분들 있죠? 어깨가 이렇게 약간 벌어져야 돼. 그래야지 울림이 좋아지니까. 앉으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노래할 때 노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울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앉아서 노래할 때도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등을 오히려 등을 떼고 앞으로 허리를 똑바로 세가지고 노래하면은 공명이 잘 되니까 훨씬 더 적은 힘을 주고도 소리가 잘 나와요. 돼버리면은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더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공명할 때 그렇게 주의하시고, 가슴을 펴고 목과 어깨에 힘을 뺀다. 가슴을 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울림이 좋아져야 되니까 가슴은 이렇게 펴서 놔두세요. 그래야지 폐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렇게 울림이 좋아지고, 목하고 어깨에서 힘을 뺀다. 힘을 주면은 공명이 안 됩니다. 힘을 주면. 하나 물어볼까요? 단단한 게 울려요? 말랑말랑한 게 울려요? 말랑말랑한 게 울리나요? 살이 울리나요? 뼈가 울려. 힘을 주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근육이 뼈를 잡아버려. 그럼 울림이 없어져요. 힘을 빼야 울림이 생겨요. 뼈가 울림이 돼. 힘을 주고 있으면 울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자꾸 힘을 빼라는데 힘을 주고 있어. 그러면 그럴수록 노래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슴 위로는 완전히 힘을 빼야 됩니다. 입을 벌릴 때도 뭐라고 하느냐? 턱을 떨어뜨려라 그렇게 말해요. 입을 벌리면은 이렇게 벌리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지 말고 턱을 떨어뜨려라.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바보같이. 그럼 노래가 훨씬 잘 돼요. 입술에도 힘 주지 마세요. 다 힘을 빼야 돼. 꼭 발음할 때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하세요. 허리는 곧게 편다. 허리 구부리지 마시고, 두 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벌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깨 넓이만큼 벌리면 체조할 때 하는 거예요. 체조할 때. 이게 어깨 넓이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특히나 자매님들 특송하러 왔는데 딱 붙어있어서 아니다. 이거는 자기 발 하나 들어갈 정도도 사실은 넓은 거예요. 자기 발보다도 더 좁게. 그리고 약간 반족장 정도 한 발은 앞에. 그리고 뒤꿈치를 약간 들다시피. 그러면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요. 가슴 펴고 시선 정면 보고 턱 당기고 그리고 노래를 하세요. 중요해요. 이게 절대 하지 말 것. 그 다음 이제 호흡. 여기에 흉막강인데요. 횡격막이죠. 횡격막이 이 폐하고 아래에 있는 이 장기들하고 막아놓고 있어요. 섞어지지 말라고.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이 갈비뼈로 막아놓고 있는 데는 순환기계통 굉장히 중요한 거. 조금만 구멍 나면 죽어버리는 것은 여기 갈비뼈로 막아놨어요. 좀 구멍 나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 예? 대장, 소장 이런 거 좀 구멍 나도 괜찮아요. 심장 구멍 나고 폐 구멍 나면 당장 죽죠. 막아놨어요. 그런데 숨을 마시면 폐가 내려가야 돼요. 폐가 아래쪽으로 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움직이기보다는 어깨, 가슴을 들어 올려요. 그게 흉식호흡이에요. 여러분들도 흉식호흡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악보 다 내리시고. 허리 없는 분들도 있죠. 옆구리 아무데나 잡아 허리.
이 갈비뼈 없는 옆구리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손을 이렇게. 그리고 숨을 깊이 마시면서 손바닥에 어떤 변화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변화가 좀 있나요? 조금 있나요? 자, 이번에는 몸을 완전히 앞으로 숙이세요. 최대한 앞으로 숙여서 숨을 마셔보세요. 자, 변화가 있나요? 두 번째가 변화가 훨씬 많죠? 자, 왜 그럴까? 똑같이 숨을 쉬었는데? 첫 번째는 가슴을 올렸어. 이렇게 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하는 흉식호흡은 운동할 때, 가쁘게 숨을 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래는 못 하잖아요. 그죠? 바람을 한꺼번에 내뿜을 때는 흉식호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래할 때는 바람이 서서히 나와야 돼. 왜? 이 폐에서부터 나오는 공기가 성대를 떨리는데 성대를 떨리는 공기 양이 일정해야지 성대 떨림이 일정해지겠죠. 소리가 일정하게 불안정하게 막 음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소리를 만드는 게 바람이거든. 바람이 얼마만큼 일정하게 나가느냐가 좋은 소리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하면은 바람을 일정하게 계속 내보낼 수 있어요. 흉식호흡은 그렇게 못해. 흉식호흡 한다. 어떻게? 예를 들면은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어. 나를 누가 죽이려고 그래.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숨을 참는데 어떻게 참냐? 이렇게 참고 있어요. 이게 뭐냐? 어깨를 올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참아요. 바람을 서서히 내뿜는 것도 이게 안 돼.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식호흡을 어떻게 할까? 하늘을 보고 누워보세요. 그냥 편하게 손 내리고 편하게 숨 쉬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올라가면은 숨을 들이마신 거고 내려가면은 내쉬는 거고. 자, 올라가서 스톱. 그 상태에서 책이 안 내려가게 바람을 내뿜으세요. 그리고 다 했으면 또 얼른 숨을 마시고. 지금 가슴으로 쉬었죠. 그죠? 표가 나죠? 평상시처럼 다시 숨 마시세요. 지금도 가슴이 많이 올라갔어. 스톱. 일어나세요. 자꾸 먹을래? 찬송가도 안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해야겠네. 복식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할 때는, 복식호흡을 할 때는 배 앞, 옆구리, 등까지 올라가게 숨을 아래로 마시는 거예요. 나는 숲으로 거진 정산에 살으리라. 나의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그러니까 배에다 힘주고 노래 불러라 라는 말이 뭐냐? 식스팩 나오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호흡을 할 때 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고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배에 힘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폼은 별로 안 나겠네. 예?
노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상행식이 있고 하행식이 있어요. 숨을 마시면은 이게 상행식이거든요. 아랫배는 조이고 옆구리 뒤까지 나오게, 이게 상행식. 이게 하행식. 관악 가는 사람이나 자매님들 같은 하행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성악가들 될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어깨나 가슴으로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법 공부를 해봤고, 성대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하나, 한번 봐보죠.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잡아보세요. 손을 이렇게 대고 침 한번 삼켜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거기에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던 그게 식도일까요? 음식이 들어가는 식도일까요? 아니면 숨을 쉬는 기도일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후도 안 걸리고 여기 구멍 뚫죠. 음식 못 드시는 분들은 코로 해가지고 뒤로 넘기거든. 그죠? 내시경 할 때도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하면은요, 삼키세요, 삼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돌아가. 뒤에 이 식도가 있고 여기는 기도요, 숨 나오는 길이야. 이 속에 성대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성대를, 나는 성대가 성대를 좀 보호하고 싶다. 성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습도. 습도를 유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거, 젖은 수건 같은 거 이렇게 겨울에 건조할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널어놓고요. 그리고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래서 목 폴라 같은 걸로 이렇게 목 감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습도가 계속 공급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그 안에 습도가 항상 유지가 되니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넘겨서 발성의 중요 포인트 정확히 들어라. 음을 대충 듣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들어라. 음을 사라지기 직전의 음이 가장 정확한 음이다. 아로 시작. 오케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어플을 다운을 받으세요. G-스트링이라는 튜너 하는 스트링 있는데요. 자기가 음치고 불러보세요. 그 음 정확하게 맞는가? 대다수가 다 틀려요.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 대충 듣고 대충 부르니까. 그래서 그걸 G-스트링 한번 다운받으셔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아껴라. 첫음이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첫음. 전라도도 마찬가지야. 웜에 바람 다 나가버리거든. 첫음이. 그래서 항상 몇 살이 어떻게 호흡, 정지, 그 다음에 서서히 내뿜을 것. 그거 연습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 입 앞에 손등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 호흡이 안 느껴져야 돼. 제가 하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죽어가는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소리가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커졌다가 적어져야 되죠. 시작. 이게 입에 바짝 붙어야 되겠죠. 이만큼 떨어지면 절대 안 느껴져. 시작. 마
마이. 시작. 어느 틈인가 차등도 커졌죠. 마이 아니고 마이 그죠? 첫음 강하게 하지 말까. 그럼 호흡이 짧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아껴라.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열린 목을 유지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열린 목을 유지하라.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성악 레슨 가도 레슨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줘요. 저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이렇게만 하지. 나는 톤이 별로 안 좋아. 톤이 굵지도 않고 너무 가냘프고 별로 안 좋다. 왜 그러냐? 후두부가 올라가 있어. 이거 후두부예요. 이 안에 성대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 후두부가 올라가면은 목소리가 아이들 목소리처럼 돼요.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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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성악합니다. 괜찮죠? 느끼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은 마이 이런 소리가 나요. 내려가면은 마이 바리톤처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막혀버려요. 소프라노 특히나 이제 고음 올라간다 끽 걸리죠. 이게 올라가서 걸려. 절대 올라가면 안 돼. 이걸 내려야 돼. 어떻게 내려? 안 가르쳐 준다니까. 이거 어떻게 내려요? 손으로. 고리로 걸어서. 어떻게 내려요? 혀를 내리면 내려가요. 잡고, 혀를, 얼렸다가, 혀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봐요. 내려가죠. 안 내려가. 병원 가서 목 안에 이렇게 보자고 하면 내려가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소리가 아주 톤이 굵직하게 좋은 소리가 나와요. 책도 안 가져오고 과자도 먹고 이제 하품도 하고 그런다. 연구계를 들어라. 종합 세트요. 연구계를 들어라. 연구계가 어디일까? 여기 연구계가 있어요. Okay, that's great. That's excellent. Okay, can you see? 자, 여기 목젖 보이죠? 여기가 연구계예요. 말랑말랑한 입천장. 혀를 가지고 만져보세요. 윗이빨 뒤에 좀 단단하고 우들투들한 데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말랑말랑한 연구계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연구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 여자가 올리는 것처럼 저 연구계를 올리면은 돼지 멱단 소리가 나요. 뒤쪽 연구계를 올리면은 돼지 목단 소리가 나. 그 말고 앞쪽 경국에 있는 그쪽의 연구계를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느낌을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하품할 때. 자기가 한번 이따가 하품하는 것처럼 해봐요. 느낌이 어떤가? 하면은 올라가요. 앞쪽이 올라가. 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쉽게 하는 방법. 놀랬어. 그럼 앞에 올라가. 그래요?
제발 그 상태를 유지하고 노래를 하셔야 돼. 제발. 그렇게 해서 자세 잡고 후두부 내리고 연국에만 들어 올려서 노래를 해도 1년 성악 레슨 받는 사람 소리가 금방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자기 방식을 해. 왜? 후두부를 내리고 영국에 올라오면 이상한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아니요, 지금 내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고. 그거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소리를 모아라. 소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를 잡아라, 소리를 모아라 그러는데 아직 찍지 마세요. 다 안 나왔어. 소리를 모아라.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소리가 이렇게 모아지죠. 퍼지죠. 소리를 딱 모아놔야 돼. 어떻게 모으느냐? 잘 모아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앞으로 나가게 해라.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뒤로 들어가. 소리가 뒤로 가가지고요. 막 웅얼웅얼 하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여기서 웅웅 울고 막 뒤로 가고 앞으로 나가게 해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가냐? 열어. 어떻게 열어요? 잘 열어. 발음을 분명히 알아. 일단 한번 적어 놓으세요. 확인을 좀 해서.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서 끊지 마시고 부드럽게 이어서 노래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죠. 2로 합니다. 둘, 시작. 자, 이 발음할 때 새끼손가락을 이빨에 물어보세요. 그 정도 입이 벌어져야 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빨이 맞닿을 정도로 하면은 소리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해도 들어보세요. 이 되거든요. 그죠? 시작. 소프라노만 시작. 자세 후두부 내리고 영국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영국에 안 올렸어요. 이 말고 이 시작. 이 입도 다물어졌죠. 다시 한번 시작. 같이 입 모양 반주자는 스케일 잘 외워놓으세요.
2번은 부드럽게 이어서 노래하는 차례가기가 아니고 뛰어가요. 그러니까 소리를 탁탁 차서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도 올라갈 때는 포르테로 합니다. 포르테로. 시작. 음을 막 어떻게 끌고 올라가서 음이 정확하게 그 계단 딱딱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도움 닫기, 멀리 뛰기 할 때 이렇게 달려서 도움 닫기를 하되 음을 정확히 탁탁 잡고 가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막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님들이 음이 막 뭉개지거든요. 형제님들만. 시작. 리듬이 딴딴딴딴딴딴딴. 자매님들이 봐요. 둘, 시작. 끝에 음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소리를 팜 내고 그치는 것을 스포르잔도라 그래요. 이게 아니고 포르테도 연습해봐야 돼. 그래야 소리가 커지죠. 응? 시작. 형제님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분이 전혀 못 잡고 있어요. 다시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소프라노만 시작. 앞으로 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힘이 딸려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시작. 세 번째 발성. 세 번째 발성은 스타카토예요. 복식 호흡하고 소리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앉아보세요. 세 번 반복할 거예요. 저것보다는 좀 쉬운 거예요. 저거는 이건데 이것보다는 쉽게 아로 시작. 소프라노만 시작. 왜요? 소프라노 잘하고 있어요. 소프라노 시작. 첫 줄만 시작. 둘째 줄 둘 시작. 엘토 시작. 어디서 못 들어본 소리들이 나오는데 숨을 마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걸 반복을 하는데 지금 3번 했죠. 100번도 할 수 있어. 응? 100번도 할 수 있어. 왜? 숨을 계속 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스타카토예요. 호흡하고 연결하는 거지, 목으로 잡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호흡을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줄, 시작.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씩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많이 하면은 배가 엄청 아파요. 배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노래할 때 힘이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3번 호흡법이고 4번 호흡법은 이제 음을 길게 할 때, 음을 길게 낼 때 힘 빼는 방법, 호흡 느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악센트 들어갔죠. 포르테로. 이거는 이제 좀 더 연습이 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툭툭툭툭툭 뛰어다니는 거 연습해 봐. 배 경련 날라 그래. 연습 많이 하세요. 이것은 아예 이요 우아 아인데 호흡 연습하는 것하고 음색을 통일시키는 연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에 이, 오, 우 모음 발성을 하는데 음색이 발음에 따라서 음색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지는 분들이 있어요. 길이 달라지면 안 되고 똑같은 길로 나와야 소리가 같아지거든요. 저건 천천히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숨 막혀 죽겠죠? 지금 이제 한 번 하니까 숨 막히거든? 두 번째 할 때는 이건 흉식호흡이라고. 왜 숨 막힌 줄 알아요? 처음에 하면서 바람이 다 나가버려서 그래. 여리게 시작하고 아껴서 시작하라. 시작할 때 음을 아끼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그맣게 해도 낭비가 되는, 작게 해도 낭비가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자매님들 님이 오시는지 알아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오시는가? 오케이. 물망초. 조수미가 부르면 어떻게 부를까? 흉내 내보세요. 물망초. 물망 시작. 근데 자매님들이 그냥 부르는 건 보통 사람들이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물망초 꿈꾸는 그렇게 불러요. 조수미가 부르면 진짜 아껴서 깍쟁이 같이 불러.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소리를 딱 잡아가고 아껴가지고 물망초. 이건 떨이 싸구려. 저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아껴서 내잖아요. 물망초 강가 달빛 먼 소리를 만들어서 낸다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호흡 엄청 길어져. 아예 요우 시작. 아까보다 길어졌죠? 그래서 저렇게 발성을 4가지 걸 연습하세요. 연습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욕실에서 거울 앞에서 하세요. 거울 앞에 욕실에서 할 때는 상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할 것. 둘이 연습 안 할 거죠? 혼자 할 거니까 괜찮아. 확 다 벗고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어깨를 사용하고 어떻게 가슴을 사용하고 배가 어떻게 되고 내 표정이 어떻고,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해야지 내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요. 잘못된 습관도 그래야 고칠 수 있어. 이 세상에는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로 배우는 것과 몸으로 배우는 것. 어떤 게 오래 갈까요? 그렇죠. 몸으로 배운 거는 평생 가요. 수영을 배웠다, 자전거를 배웠다, 평생 가요. 운전을 배웠다, 평생 가. 머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발성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완전히 다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몸으로 배우는 거 공통점. 계속 해야 된다. 머리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자세 생각하고 있죠? 그죠? 내려야 되잖아. 올려야 되잖아. 그죠? 포인트 모아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안 돼 있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안 돼 있고 그래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래요. 처음에 가가지고 뭐 하면 어때? 뭐 시동 걸고 팍팍 꺼지고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정신 없잖아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동으로 돼. 발성도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도 빼지 말고. 30분 이상은 연습하지 말고 발성을. 너무 과열이 돼. 자동차도 시동 켜놓고 계속 있는 거 안 좋죠. 그래서 30분 이상은 계속 하지 마세요. 목에 무리가 가니까. 단 하루에 30분씩은 꼭 하세요. 아셨어요? 네. 질문. 지금까지 배우는 가운데서 질문. 평상시 연습하면서 궁금했던 거라든지 질문. 두성.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 머리에서 소리가 나와요? 인중으로는 뭐가 썼나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여요? 자, 이 연결해서 갈게요. 그죠?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갔죠. 고음이 가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요. 벨칸토 창법이 있는데, 벨칸토 창법, 케벨라 코사 나이오르나타 에소레 할 때, 만나, 이 음이 있어요. 만나! 이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나, 둘,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다르죠? 고음으로 갈수록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더 올라가요. 파사지오라는 게 있는데, 파사지오라는 것은 자기의 흉성에서 두성으로 올라갈 때 바뀌는 부분을 파사지오라 그래요.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가성에, 진성에서 가성으로 간다 그런데 진성 가성이 아니거든요. 육성이고 두성 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게 바뀌는 부분을 파사지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테너다, 바리톤이다, 소프라노다, 알토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그 음색이 바뀌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고음 갔을 때는 커버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뒤로 해서 올려요. 테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그러면은 소리가 계속 날카로운 소리, 찢어진 소리처럼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촥 불러요. 벨칸토 창법이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뒤로 해가지고 두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성을 잘 낼까? 중성을 잘 내야 두성이 잘 나와요. 다른 말은 자기가 가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소리가 잘 나야지 두성도 잘 날 수 있어요. 그게 중성 가운데에 있는 음역, 그 중간에 있는 음역대가 잘못됐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고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목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고음할 때는 목을 안 다치고 고음을 연습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행식이에요. 하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여버리거든요. 잘못된 발성도 소리가 잘 나.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소리가 다쳐요. 그래서 앞에는 없애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피아노로. 고음을 피아노로 내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음이 잘못된 발성이면 피아노로 그렇게 소리를 못 내. 목이 안 다쳐요. 안 좋은 소리지만 냅다 질러 놓으면 소리는 좋고 시원하고 기분은 좋거든요. 근데 목이 상해요. 그래서 목이 한번 다치면은 아주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나중에. 입을 열어본 구강. 아까 보셨죠? 여기가 이제 경구개고 이쪽이 연구개인데 이 경구개, 연구개 이쪽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올릴 때. 여기가 말랑말랑한 연구개잖아요. 연구개. 여기가 뼈 있는 데고 노래할 때는 이 후두부
갑상연골 여기가 볼록 나와 있는 아담스 애플 여기가 성대가 들어있는데 뒤에가 식도죠. 뒤쪽이 이 길이 식도잖아요. 여기가. 네. 성대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침 삼킬 때 이게 올라가니까 뒤로 침이 내려갔죠. 한번 해볼까요?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히세요. 그리고 침 삼켜봐. 아프고 안 삼켜지죠. 왜? 이게 올라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삼켜지는 거예요. 오토매틱이에요. 이 상태로 침을 억지로 삼키면 살에 걸립니다.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가 버려요. 기침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톤이 좋아지려면은 갑상연골을 아래로 내려라. 아래로 내리는 방법은 혀를 내리면 같이 내려간다. 혀를 아래로 내리고 연구개를 들어 올려주면은 입 안에 구강 공명이 잘 되고 그리고 연구개가 올라가면은 비강 공명이 잘 되고 결국은 소리가 뼈를 때려요. 그래서 두성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고음이 가면 갈수록 소리를 이쪽으로 내기보다는 여기 그런 도표가 있어요. 이쪽으로 내기보다는 고음으로 갈수록 더 위로 안쪽으로 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잘 나와. 여기 성대가 떠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시경을 코로 지금 집어넣는데 캐비닛처럼 이 코 속에요. 얇게 펼쳐져 있죠. 공기가 저기를 통과하면서 습도하고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파파파파 여기가 연구개 위쪽. 연구개 위쪽. 베이비 바로 여기가 갑상연골. 여기 하얗게 보이는 데가 성대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왜 까매요? 딱 안 붙으니까 허스키한 소리가 나죠. 저기를 딱 달라붙게요. 약 60개 근육이 고음, 저음 할 때 움직이면서 만들어요.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떨어져요. 고음 가니까 더 벌어지죠. 바람이 다 빠져버려. 호흡이 짧아져. 성대가 그래서 굉장히 얇아요. 성대가 크기는 1원짜리 동전보다 딱 모았을 때는 1원짜리 동전보다 작아. 한 번 상하면은요 재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국악하는 사람들은 득음한다고 막 폭포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대가 상해서 상처가 나고 거기에 물집이 생기고 폴립이 돼가지고 그게 강하게 뻣뻣한 살이 돼버려요. 말할 때도 허스키하고 득음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서양음악이에요. 그러면 노래 못해요,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밖에서 노래하지 말까.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크게 소리를 막 질러야 돼. 하지 마세요, 절대. 뭐 연습한다고 산에 가가지고 야 하고 아 하고 그 목 다 베립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질문. 예. 저음이 잘 안 되는데. 예. 저음을 잘하려면은 흉성발성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흉성발성법 가장 기본적인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 500원. 어떻게 하냐면요. 턱을 힘을 빼고 뒤로 밀어요. 혀를 빼.
예. 그리고 코하고 입에서 동시에 바람을 내요. 그죠? 거기서 따라서 하세요. 듣고 나중에 따라해. 시작. 힘 빼고 혀가 나와야 된다니까. 다시 시작. 따라서 하세요. 시작. 베이스가 아닌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돼. 알토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알토는 힘만 빼면 돼요. 흉성 발성은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테너가 이제 고음을 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흉성으로 하면은 다르죠? 이거다고 달라. 흉성 있는 그대로 통으로 심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힘으로 밀어서 올려야 돼. 그건 엄청 힘들어요. 나오면 손이 굵어. 특히나 베이스 턱 당기고 이거 많이 내리는 거 연습하세요. 후두부를 많이 내릴 수 있다면 점이 잘 나옵니다. 후두부 내려보세요. 한번 얘기해봐요. 평상시 말할 때도 후두부를 내려서 얘기하는 걸 평상시에도 뭐 건방지고 뭐 목에 힘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연습이 안 되면은 점 안 나와요. 그 베이스는 자주가 목 딱 이렇게 내려놓고 다녀야 돼요. 예. 그러면 점 잘 나와요. 좀 좋아집니다. 또 질문. 네. 누가 연예인들이 공기반 소리가 안 공기반 소리가 아니라는데 정확히 그건 가요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바람을 너무 많이 내뿜어서는 안 돼. 나오는 바람이 전부 다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소리만 다 나온다. 그러면 힘이 없어. 파워풀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소리. 이거 말고 그런데 그게 꽉 차서 이건 또 다르죠. 힘도 있고 소리도 공명돼 있고 일단은 내 입에서 나오는 호흡으로 나오는 게 다 공명이 돼서 울림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포르테, 피아노 여러 가지 이제 기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가장 기본이 뭘까? 호흡입니다. 호흡이 돼야 그게 가능해요. 호흡이 안 되면은 목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노래 자체가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그래서 성악하는 분들이 80%가 호흡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호흡이 안 되면 음정도 불안하고 노래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호흡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기 할 때 스타카토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소리반 공기반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공명시키는 얘기인데 공명시키는 것하고 호흡하고가 연결이 잘 돼 있는 상태를 말하래요. 또 질문 없어요? 식사하시고 이따가는 전번에 숙제 내드렸는데 했어요? 응? 예, 144장 계명창 개 이름 읽어오기 다 했어요? 읽기만 연습을 했어요? 그럼 됐어요. 계명창을 하라 그랬더니. 오늘 할 때 팀을 나눠서 할 거예요. 2개 팀으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2팀으로 나누는데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소프라노 옆에 알토, 그 옆에 테너, 그 옆에 소프라노, 그 옆에 알토, 그 다음 베이스, 그 다음 알토, 테너, 소프라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옆에는 자기 파트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A팀, B팀을 세워놓고 누가 더 잘했는가. 잘하는 팀은 집에 가고 아니면 남아있어요. (144장) 안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또 그 연습시킬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식사하러 가시죠. 예, 식사하고 하겠습니다.